청양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9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충남도의 조사 결과 충남 지역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청년 정책 발굴 전단팀을 운영해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도는 박람회 개최로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송석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음주 상태로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양군은 인구 3만 명을 간신히 넘고 또 산업시설이 없는 충남에서도 비교적 작은 지역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회전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자 선수들이 링 가운데에서 가볍게 글러브를 부딪힙니다. 선수들은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주먹을 날리며 상대의 빈틈을 찾습니다. 청양에서 열린 회장배 전국 복싱대회 결승전입니다. 청양군은 지난 2014년부터 복싱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등을 유치했습니다. 이 대회를 함으로써 꿈나무 중, 고, 대학교 학생들한테 청양군 복싱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 내 상인들도 복싱대회 등 체육 행사를 반깁니다. 이번 복싱대회를 위해 청양을 찾은 다른 지역 사람은 1000여 명. 일주일 동안 청양에 머물며 숙박업소와 음식점, 마트 등을 이용했습니다. 상인들은 대회 기간 소득이 평소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식당들이나 이렇게 거래처들 보면 한 2배, 3배는 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데가 많아서 지역사회 경제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나선 청양군. 4년간 150억 건의 체육 행사를 유치해 750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6건을 개최했고 선수와 임원, 응원단 등 2만여 명이 길게는 2주간 청양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경제 효과는 약 190억 원에 달합니다. 청양군은 올해 300억 원의 경제 효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싱 대회를 비롯한 20여 건의 전국 단위 체육 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의 스포츠 마케팅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성과를 내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에 도전해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충남도의 청년 종합 실태조사 중간 결과 응답자의 45%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주거환경 인프라 부족이 46%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부족이 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67점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는 실태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청년정책 발굴 전담팀을 운영해 개선 과제를 찾을 방침입니다. 2026년 태안군 안면도 일원에서 개최될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7일 도청에서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박람회의 경제성은 1.0으로 계산됐으며 2,9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안으로 국제 공인과 정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낚시를 하던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 6일 저녁 9시 20분쯤 예산군 송석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는데요.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일행 3명과 함께 낚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음주 상태로 낚시를 하다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논산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하는 순간 신호위반 직진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멈춰서는데요.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들이 동시에 들고 나가기 때문에 정해진 교통신호를 어길 경우 대부분 사고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교차로 사고 영상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홍성의 한 교차로. 블박 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데요. 얼마 못 가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좌회전 시 유턴 표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턴하려다 사고를 낸 건데요. 유턴 표지판 하단에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등과 같은 보조 표지가 달렸을 경우 보조 표시의 내용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만 유턴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 5월 홍성의 한 교차로까지 내리는 새벽 시간대인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황색 전멸 신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좌측에서 진행해오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멸 신호도 신호 체계 중 하나입니다. 황색 전멸등은 서행하며 지나가면 되지만 적색 전멸등은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일시 정지해 주의를 살피고 통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소와 돼지 등 산업동물의 진료와 의약품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시설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동물의료원 설립 필요성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계획과 내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충남대는 연구와 임상 지원을 목표로 2027년까지 내포신도시에 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산시에서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서산시는 업체 약 12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5개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개선 중에 하나의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여름 더워도 너무 덥다는 생각 좀 듭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특히나 걱정되는 곳이 있죠.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입니다. 네, 최근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일 등 농사일 하다가 긴급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춘천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목양균 씨. 이른 아침부터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일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오전 중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 안에는 50도가 됐다고. 그럴 때 12시 이 정도면 못 따요. 그래서 작업을. 못 따면은 오후에 저녁 때 이제 5시, 6시 그때서 들어와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지금 오이 재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쯤. 수확이 한창일 때지만 농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일찌감치 일을 마친 건데요. 현재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40도를 육박합니다. 폭염 속 농사 작업을 하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 수는 360여 명. 이 중 140여 명이 이달 들어 발생했는데 야외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2일 전남 보성에서도 밭일을 하던 50대 경찰관이 쓰러져 숨지는 등 사망사고도 올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 중에 그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열사병인데요. 이에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고온과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삼가고 탈진이나 경련 등 온열 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빨리 이제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의 온도를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10배가량 높고 폭염 사망자 역시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